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진성그룹 강태민 회장의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오늘 밤 그 왕국은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파티로 불을 밝혔다. 정원에는 수백 개의 조명이 별처럼 쏟아졌고 실내에서는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선율이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과 어우러져 흐르고 있었다.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대화는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움직이는 그들만의 언어였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민의 아내였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몸매를 완벽하게 감쌌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와 기품 있는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여인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고 차가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민은 파티의 주인공인 양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권력을 과시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최고급 와인이 들려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는 아내인 유진에게는 잠시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만들어진 장식품처럼 그의 성공적인 삶을 꾸며주는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유진은 이런 상황이 익숙했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은 그런 것이었다. 그녀의 헌신과 내조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졌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태민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유진 역시 그를 바라보았다. 1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인사라도 하려는 것일까? 아주 잠시 그녀는 헛된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특히 서유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축배를 제안하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폭탄을 던졌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눈빛은 냉정했다. 저 강태민은 아내 서유진 씨와의 결혼 생활을 오늘부로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마저 멎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수많은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박혔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조롱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강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유진 씨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더 이상 제 길을 함께 걸어갈 파트너는 아닙니다. 제게는 진성그룹을 이끌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유진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10년의 세월이 그녀가 바친 청춘과 헌신이 단 몇 마디, 말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능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가적 기질도 모두 묻어둔 채 오직 그의 아내로서 살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공개적인 모욕과 버림받는다는 선고뿐이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최근 강태민 회장과 스캔들이 불거졌던 신인 여배우 한소희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유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통보가 아니었다. 그녀를 철저히 짓밟고 새로운 여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개적인 처형식이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단상 위에 강태민을 보았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유진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아니,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파티장을 걸어 나왔다.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대리석 바닥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무뎌졌다. 저택의 긴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유진은 문을 잠갔다. 화려한 파티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결의에 찬 불꽃이었다. 강태민, 당신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야. 당신은 괴물을 깨운 거야.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것이 있어. 당신이 짓밟은 이 잿더미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날 거야. 그리고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려 주겠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왕국을 내 손으로 빼앗아 당신을 가장 비참한 곳으로 끌어내릴 거야. 이것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의 독백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세상에 던지는 선전포고였다. 서유진의 인생 제1막은 오늘 밤 가장 잔인하고 화려하게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인생 제2막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차갑고 위험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거칠게 잡아챘다. 값비싼 보석은 그녀의 소나귀에서 차갑게 빛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마치 그녀의 지난 10년 결혼 생활처럼.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부서진 조각들을 보며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서 있는 그 꼭대기를. 밖에서는 여전히 파티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유진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함께 복수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소리만이 뇌리를 가득 채울 뿐이었다. 그녀의 시대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그녀의 손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버림받은 아내가 아닌 복수의 여왕으로서.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도 차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파티에 악몽 같던 밤이 지나고 서유진의 세상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다. 강태민은 지체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찾아와 이혼 서류와 함께 모욕적인 수준의 위자료가 적힌 봉투를 내밀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마지막 조롱이었다. 그녀가 살던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던 저택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여행 가방만을 든 채 쫓겨났다. 그녀가 돌아갈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부모님의 낡은 주택. 한때는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차가운 먼지와 시간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유진은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 후 며칠간 그녀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다. 시간의 감각은 사라졌고 그녀의 세상은 오직 배신감의 고통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생기를 잃은 피부 텅 빈 눈동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강태민의 아내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쏟아지는 햇살이 먼지 쌓인 아버지의 서재를 비추었다. 유진은 홀린 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지는 명석한 사업가였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아픈 손가락이자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안락한 삶을 택했었다. 강태민의 그늘 아래서 책장 가득한 경영 서적들,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 모든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유진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으로 된 일기장 여러 권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일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기록한 경영 노트였다. 시장 분석, 기업 전략 위기관리 방법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유진은 밤을 새워 아버지의 노트를 읽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을 마주했다. 숫자에 강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탁월했던 대학 시절의 자신. 아버지와 사업에 대해 토론하며 밤을 지새우던 열정적인 소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강태민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스스로 봉인해버렸다. 현모양처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와 통찰의 결정체였다. 유진은 아버지의 노트를 통해 비즈니스라는 냉혹한 전쟁터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전략적 사고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으로 마비되었던 뇌세포가 하나씩 활성화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노트를 거의 다 읽었을 때 그녀는 책상 구석에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서랍에서 찾은 열쇠로 금고를 열자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엘리시안이라는 이름의 작은 화장품 회사 법인 서류와 특허 관련 문서들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말년에 전 재산을 털어 시작했던 마지막 사업체였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금난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시장에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였다. 유진은 엘리시안의 서류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돈이나 부동산이 아닌 실패한 꿈의 조각.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실패한 꿈의 조각에서 희망을 보았다. 강태민이 던져준 모욕적인 위자료가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발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아버지가 절망에 빠진 딸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 같았다.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의 것과 달랐다.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감사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노트를 가슴에 품고 엘리시안의 서류를 굳게 움켜쥐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사조처럼 그녀의 영혼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는 더 이상 막연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가진 비즈니스 플랜이 되었다. 강태민,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잿더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
당신은 내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물했어. 바로 동기라는 무기를. 나는 이 잿더미 위에서 당신의 왕국보다 더 화려하고 견고한 성을 지을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들어섰다. 그녀는 서재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의 묵은 먼지를 씻어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저편에 진성그룹의 거대한 건물이 보였다. 과거에는 그 건물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목표가 되었다. 엘리시안. 그녀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낙원이라는 뜻의 그 이름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었다. 자신만의 힘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그리고 강태민을 그가 기어오른 꼭대기에서 가장 처참한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었다. 버림받은 아내 서유진의 장례식은 끝났다. 잤다. 이제부터는 엘리시안의 대표 서유진의 시대가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유진의 새로운 전쟁은 엘리시안의 낡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진성그룹의 화려한 본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건물이었다. 사무실 안은 희망을 잃은 직원 몇몇이 전부였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대표 서유진을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한 세상 물정 모르는 전직 사모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출근 첫날 전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회의실이라고 해봤자 낡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다. 직원들은 그녀가 어떤 허황된 꿈을 이야기할지 지켜보자는 듯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유진은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분석한 시장 데이터와 회사 재무제표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의 발표는 차분하고 논리 정연했다. 그녀는 현재 화장품 시장의 거시적 흐름부터 대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미세한 틈새까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심지어 엘리시안의 몇 안 되는 기존 고객 데이터까지 분석하여 그들의 잠재적 니즈를 도출해냈다. 직원들은 점차 팔짱을 풀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매일 다루는 업무의 본질을 그들 자신보다 더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자본도 유통망도 없습니다. 진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남기신 독자적인 특허 기술과 대기업이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민감성 피부를 위한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키워드를 띄웠다. 그것이 유진이 찾아낸 첫 번째 돌파구였다. 당시 화장품 시장은 안티에이징과 미백 기능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피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기술이 바로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임을 간파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명확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가장 절실한 고객을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 그날 이후 엘리시아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다. 유진은 사무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고 숙식을 해결하며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연구실에서 연구원들과 밤샘 토론을 벌였고 낮에는 직접 발로 뛰며 원료 공급처를 확보했다.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은 냉소적이던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월급날만 기다리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꺼져가던 회사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리더를 따르는 전사들이 되어갔다. 몇 달간의 혹독한 개발 과정 끝에
마침내 엘리시안의 첫 번째 제품 라인, 아토솔루션, 에이토솔루션이 탄생했다. 유진은 과대 포장과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모두 없앴다. 대신 제품의 본질에 집중했다. 화려함 대신 신뢰를 주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용기, 그리고 정직하게 전 성분을 공개하는 마케팅 전략을 선택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기적인 매출이 아니라 고객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대대적인 광고를 할 자금이 없었기에 유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집중 공략했다. 그녀는 직접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그들의 고충을 듣고 진심으로 소통했다. 그리고 제품의 효능에 자신 있는 소수의 뷰티 인플루언서들에게 정중하게 제품 테스트를 요청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토솔루션의 출시는 조용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인생 크림을 만났다. 수년간의 피부 고민이 해결되었다. 는 진솔한 후기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광고 없이 오직 제품력 하나만으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것은 서유진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첫 번째 승리였다. 강태민의 아내라는 이름 없이 오직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진성그룹의 건물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거대한 성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막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이다.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는 이제 막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 언젠가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저 견고한 성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복수의 서막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아토솔루션의 조용한 성공은 업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그 파문은 여의도의 한 증권사 가장 높은 층의 사무실에까지 닿았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M&A 전문가로 불리는 최민준이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투자 전략으로 업계의 신화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과거 서유진의 아버지 서 회장이 가장 아끼던 후배이기도 했다. 최민준은 서 회장의 몰락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서 회장에게 경영을 배웠고 그를 인생의 스승으로 여겼다. 서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그의 딸인 서유진의 소식을 간간히 들어왔다. 진성그룹 강태민 회장과의 결혼, 그리고 최근의 스캔들과 이혼까지. 그는 그저 안타깝게 생각할 뿐 자신이 나설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엘리시안이라는 이름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서 회장이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던 그 회사의 이름. 그리고 그 회사가 파산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나 시장에서 의미 있는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비서를 통해 엘리시안의 대표 서유진과의 미팅을 잡았다. 복잡한 감정과 약간의 호기심을 안고서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이 기억하던 과거의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그녀에게서는 슬픔의 흔적 대신 냉철한 지성과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잠시 후 도착한 최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넨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엘리시안의 최근 성과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화장품 시장은 하루아침에도 트렌드가 바뀌는 곳입니다.
운 좋게 얻은 초반의 성공이 독이 될 수도 있죠.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는 그녀가 감정적인 복수심에 기댄 아마추어인지 아니면 진짜 실력을 갖춘 경영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간파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마저 지우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인 트렌드에 편승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한 화장품 판매가 아니라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카테고리 자체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토솔루션은 그 시작을 위한 첫 번째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녀는 엘리시안의 장기적인 로드맵과 재무계획, 그리고 후속 제품 개발 방향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감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다. 최민주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와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서 회장의 딸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전성기 시절의 서 회장과 마주 앉아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강태민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까? 최민준이 마지막으로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시작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제 목표는 엘리시안을 업계 최고의 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무너진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 거기까지일 뿐이겠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최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인물임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자리와 높은 연봉을 버리고 이 위험하지만 흥미로운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다. 스승의 딸을 돕는다는 명분과 새로운 신화를 함께 만들고 싶다는 야심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한편 같은 시각 진성그룹 회장실의 강태민은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보고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거기에는 엘리시안의 매출 상승과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여배우 한소희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에 엘리시안이라는 이름을 보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그 여자 아직도 저러고 있나 봐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강태민은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신경 쓸 것 없어. 장난감 가게 하나 차린 셈치지. 저러다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 거야. 감히 나한테 덤빌 깜냥이나 되는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서유진에 대한 경멸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에게 서유진은 자신이 버린 낡은 구두와도 같았다. 다시 돌아보거나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는 동안 도시의 한쪽 구석 낡은 사무실에서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최민주는 그날부로 증권사에 사표를 냈고 다음 날 아침 엘리시안의 새로운 CFO로 출근했다. 이제 서유진에게는 아버지의 지혜와 더불어 시장을 움직이는 최고의 전략가라는 강력한 아군이 생겼다. 그들은 엘리시안의 작은 회의실을 워룸으로 만들었다. 벽에는 진성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강태민의 모든 약점이 분석된 차트가 가득 붙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인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들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최민준의 합류 이후 엘리시아는 날개를 단 듯 성장했다. 최민준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서유진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아토솔루션의 성공에 이어 그들은 연이어 후속 제품들을 출시하며 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그들의 성장은 더 이상 반짝 성공이 아닌 업계의 지형을 바꾸는 태풍의 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회사는 낡은 건물을 떠나 번듯한 새 사옥으로 이전했다. 직원 수도 몇 배로 늘어났고 이제 복도를 오가는 이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유진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돌팔매질 이상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핵심 기술이 필요했다. 유진과 최민주는 몇 주간의 분석 끝에 완벽한 목표물을 찾아냈다. 바로 셀로닉스라는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이었다. 셀로닉스는 규모는 작았지만 피부 세포 재생과 관련된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기술만 있다면 엘리시아는 단순한 화장품 회사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유일한 사냥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진성그룹의 제약 부문 역시 셀로닉스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M&A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강태민에게 셀로닉스 인수는 수많은 사업 확장 계획 중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것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이자 강태민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진성그룹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셀로닉스를 밀어붙였다. 그들이 제시한 인수 금액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엘리시안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모든 이들이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과 최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돈으로 싸우는 대신 전략으로 싸우기로 했다. 최민준이 셀로닉스의 재무 상태와 주주 구성을 분석하며 약점을 파고드는 동안 유진은 셀로닉스의 창업자이자 핵심 기술 개발자인 박진수 박사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박진수 박사는 돈보다는 자신의 연구와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고집센 과학자로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역작이 거대 그룹의 수많은 사업 중 하나로 잊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유진은 박진수 박사와의 약속 장소에 아무런 자료도 없이 혼자 나타났다. 그녀는 사업 계획이나 재무적인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 박사의 논문을 모두 읽고 왔으며 그의 기술이 가진 철학과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기술이 어떻게 엘리시안의 비전과 결합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진성그룹은 박사님의 기술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 겁니다. 수많은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취급되다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엘리시안에게 셀로닉스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저희는 박사님의 기술을 중심으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박사님의 연구가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박진수 박사는 평생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유진의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존중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돈을 좇는 사업가가 아닌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유진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결과는 대역전극이었다. 박진수 박사는 이사회에 엘리시안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결국 셀로닉스는 진성그룹이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엘리시안에 인수되었다. 이 소식은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다윗이 골리앗의 손에서 먹잇감을 빼앗아온 격이었다. 진성그룹 회장실 강태민은 보고를 받고 분노에 차올랐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감히 서유진 따위가 자신의 일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에 몸열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오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마침내 서유진을 장난감이 아닌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유진,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는 당장 임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엘리시안이라는 회사를 시장에서 완전히 없애버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저 여자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다시는 내 눈앞에 얼쩡거릴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같은 시각 엘리시안의 사무실은 셀로닉스 인수를 축하하는 파티로 활기가 넘쳤다. 모두가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유진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승리가 잠자는 용의 쿼터를 건드린 것임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민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칠고 신속했다. 셀로닉스 인수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엘리시안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회사의 생명줄과도 같은 공급망을 향했다. 수년간 엘리시안과 거래해왔던 원료 공급업체들이 하루아침에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터무니없었지만 그 배후에 진성그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동시에 주요 유통 채널에서도 엘리시안의 제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형 백화점과 드럭스토어들은 갑작스럽게 재고 관리와 매대 개편을 이유로 들며 제품을 철수시켰다. 회사는 순식간에 생산과 판매가 모두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제국의 공격 앞에 작은 벤처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듯 보였다. 진성그룹 회장실에서 강태민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최고급 시가를 입에 물고 힘의 논리를 즐기고 있었다. 그에게 비즈니스는 곧 전쟁이었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힘이었다. 그는 서유진이 이 정도의 압박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걸하리라 확신했다. 그의 상상 속에서 그녀는 이미 울면서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시안의 워룸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동요했지만 서유진과 최민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들은 이미 강태민의 이런 비열한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즉시 준비해둔 비상자금을 투입하여 회사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유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접촉해왔던 해외의 독립 공급업체들과의 계약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유진은 비상회의에서 직원들을 독려했다. 진성그룹의 압박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종속되지 않는 우리만의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켰다. 공급망 공격이 예상궤로 쉽게 막히자 강태민은 더욱 악랄한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여론전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언론과 자본의 힘을 총동원하여 엘리시안을 향한 흑색 선전을 퍼붓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엘리시안 제품의 성분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졌고 일부 언론들은 서유진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그녀를 복수심에 눈이 먼 불안정한 경영자로 매도했다. 회사의 신뢰도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고객센터에는 항의와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이것은 이전의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최민준마저도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하지만 서유진은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유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한 팩트와 증거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먼저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명백히 증명했다. 그리고 악성 루머를 퍼뜨린 인터넷 아이디와 언론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를 제시하며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진성그룹이 있음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한 수는 강태민의 허를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임원이 이전 공급업체 대표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것은 저와 강태민 회장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유진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것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정직과 혁신으로 성장하려는 작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이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호소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급격히 엘리시안에 동정적으로 돌아섰고 오히려 진성그룹의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소셜미디어에는 힘내요지 엘리시안과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고 일부 중소유통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엘리시안 제품을 입점시키겠다며 연대의 뜻을 표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유진이 이토록 영리하게 판을 뒤집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던진 진흙탕 싸움에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의 몸에 진흙을 되묻혀 버렸다. 그는 자신의 적수를 완전히 잘못 평가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유진은 자신을 향한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이용하여 더 많은 아군을 얻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시대적인 악과 새로운 시대의 선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다. 유진은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고 더욱 강해졌다. 이제 그녀는 수세에서 벗어나 방역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론전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서유진은 그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태민이라는 남자는 한두 번의 패배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정면 공격이 막히면 그는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허를 찌르려 할 것이다. 수세에 몰려 그의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제는 엘리시안이 먼저 그의 심장을 겨눌 칼을 뽑아야 할 때였다. 유진은 최민준과 함께 워룸에 마주 앉았다. 벽을 가득 메운 진성그룹의 분석 자료들. 그 거대한 제국은 외견상으로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처럼 보였다. 잔챙이들과의 싸움은 끝났어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왕을 잡아야 해요. 강태민이 가장 아파할 곳, 그의 제국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 아킬레스건을 찾아야 합니다. 최민준은 진성그룹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지만 뚜렷한 약점을 찾기 어려웠다. 강태민은 위험관리에 철저한 인물이었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강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종류의 약점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옛 침실을 떠올리며
과거의 기억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한밤중에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던 낯선 외국 도시의 이름. 유난히 스트레스를 받으며 비밀스럽게 통화하던 날들. 그가 여자는 알 필요 없는 일이라며 감추려 했던 서류 가방 속의 페이퍼 컴퍼니 이름들.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유진의 뇌리를 스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바로 동남아시아에 건설 중인 초대형 리조트 엘리시움 시티 프로젝트였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진성그룹의 글로벌 사업을 상징하는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언론은 연일 그 화려한 성공을 보도했고 투자자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유진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강태민이 보였던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편집증적인 비밀주의를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최민준에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최민준도 반신반의했다. 시장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이 제시하는 단서들, 그녀가 기억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가 있었던 날짜 그가 비밀리에 만났던 사채업자들의 이름, 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조사는 극비리에 시작되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옛 증권사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해외의 유능한 회계법무팀과 접촉했다. 유진이 던져준 작은 단서들을 시작으로 그들은 엘리시움 시티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화려한 프로젝트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엘리시움 시티는 거대한 사상 누각이었다. 프로젝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 위에 세워지고 있었고 그 자금의 출처 대부분이 불법적인 해외 사모펀드와 연결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강태민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건설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해외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개인 계좌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정황은 명백했지만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그들은 강태민의 개인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할 내부 자료가 필요했다. 그때 유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강태민의 개인 운전기사로 20년 넘게 일하여온 김 기사였다. 강태민은 그를 하인처럼 대하며 온갖 모욕을 주었지만 유진은 항상 그를 존중하며 그의 가족까지 살뜰히 챙겼었다. 유진은 수소문 끝에 김 기사를 만났다. 그녀는 돈으로 그를 매수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진심으로 그의 손을 잡고 호소했다. 강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기사님께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진심에 그리고 과거 강태민에게 당했던 수모에 대한 울분에 김 기사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오랫동안 몰래 기록해온 강태민의 비밀, 장부를 유진에게 건넸다. 장부에는 강태민이 비밀리에 만난 인물들, 불법 자금이 오고 간 날짜와 장소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강태민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최민준의 재무 분석 자료와 김 기사의 증언이 합쳐지는 순간 마침내 그들은 강태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손에 쥐게 되었다. 워룸의 책상 위 강태민의 범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 파일이 놓였다.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시작될 것이었다. 유진과 최민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비장한 결의가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거인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다. 수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작전 개시 D-Day 엘리시안의 워룸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서유진과 최민주는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리는 대신 강태민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은 가장 큰 충격을 주고 그가 대응할 시간을 빼앗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진성그룹의 심장, 바로 주식시장이었다. 최민주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첫 번째 자료를 넘겼다. 그것은 엘리시움 시티 프로젝트의 과도한 부채 비율과 불투명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비교적 수위가 낮은 자료였다. 하지만 시장의 의심에 불을 지피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은 낚싯바늘을 던지고 거대한 상어가 그것을 물기를 기다렸다. 기사는 월요일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직전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었다. 파급력은 엄청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주로 평가받던 진성그룹에 대한 의혹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개장과 동시에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진성그룹의 홍보팀과 법무팀은 사실무근이라는 상투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강태민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들을 다그치며 주가 방어를 지시했다. 그는 이것이 서유진의 소행이라고 짐작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이 정도의 충격은 자금력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오만하게 판단했다. 하지만 그것은 서유진이 계획한 거대한 연쇄 폭발의 첫 번째 뇌관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진 바로 그날 오후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엘리시움 시티가 건설 중인 동남아 국가의 부패방지위원회에 강태민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증거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최민주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한 해외 파트너들에게 접근하여 진성그룹의 재무 불안정성과 윤리적 문제를 경고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해당 국가정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겁을 먹은 해외 투자자들은 윤리적 문제와 투자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연이어 투자금 회수를 선언했다. 이제 강태민은 단순한 주가 하락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가장 큰 프로젝트가 통째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강태민은 그때부터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회장실의 집기를 부수며 분노를 터뜨렸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그의 제국이 단 며칠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진에 대한 증오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가득 찼다. 그의 패닉은 치명적인 실수를 낳았다. 그는 비자금 조성과 뇌물 상납에 연루된 공범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을 윽박질러 입을 막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미 배는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공범들은 강태민과 함께 침몰하는 대신 자신들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검찰과 언론에 자진해서 정보를 흘리기 시작하겠다. 강태민이 구멍을 막으려 할수록 두개는 더 많은 균열이 생겨났다. 언론에는 매일같이 진성그룹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다. 횡령 탈세 분식회계 정경유착,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비밀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했고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졌다. 그날 밤 강태민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붉은색으로 피처럼 물든 주식 시세표에 고정되어 있었다. 쉬지 않고 울리는 전화를 그는 받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를 따랐다. 그는 서유진이 휘두른 사신의 나디, 자신의 목덜미 바로 앞에 와 있음을 직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파멸 직전의 공포에 질린 폐잔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공개적인 처형을 앞둔 사형수처럼 그는 그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다.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과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에 분노한 주주들의 고성과 비난이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강태민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눈빛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경쟁 세력의 음해이며 자신만 믿고 따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의 필사적인 외침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주주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믿었던 제왕은 이미 벌거벗은 상태였고 남은 것은 탐욕스러운 독재자의 추한 모습뿐이었다. 강태민의 해이만이 발휘되고 장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최민준과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강태민과 이혼한 전 부인이 왜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등장에 강태민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다. 유진은 주주들의 웅성거림을 뚫고 발언대로 향했다. 사회자가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서유진은 여러 투자 조합을 통해 폭락한 진성그룹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여 단숨에 주요 주주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자리에 참석할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유진은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단상 위에 강태민에게 차가운 시선을 고정했다. 강태민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태민의 제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엘리시움 시티 프로젝트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회계 자료 유령 회사들과의 위장 거래 내역 해외 계좌로 송금된 뇌물의 흔적. 그리고 마침내 스크린에는 김 기사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강태민의 모든 범죄의 행각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강태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모든 비밀이 그가 가장 경멸했던 전 부인의 손에 의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그는 이성을 상실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한테 버림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는 거야. 이건 그냥 부부싸움일 뿐이라고. 그의 발악은 처절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감정적인 폭발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마지막 일격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치명적이었다. 이것이 부부싸움으로 보이십니까, 주주 여러분? 그녀는 회의장을 향해 물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자산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탕진한 범죄자와 그를 심판하려는 주주들의 싸움입니다. 강태민 씨, 당신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배신한 겁니다. 그녀의 말은 강태민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산산조각냈다. 그의 비열한 발악은 오히려 그녀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었다. 더 이상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강태민 회장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는 강태민.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해임한 가결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해 강태민의 눈앞에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강태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말과 함께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한때 제왕이었던 남자의 몰락을 담기 위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그는 저항하지 못했다. 아니,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강태민은 인파 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서유진을 발견했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절망이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동정도 아니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안도감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강태민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화려한 여배우 한소희는 그가 몰락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녀는 재빨리 다른 스폰서를 찾아 나섰고 강태민의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졌다. 주인을 잃은 진성그룹은 혼돈에 빠졌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몰려들었으며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거대한 공룡의 쓰러짐은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었다. 모두가 이 혼란을 수습할 새로운 리더를 간절히 원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부패를 폭로한 영웅이자 혼란 속에서 진성그룹의 지분을 가장 많이 확보한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채권단과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진성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파괴자가 아닌 구원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복수는 강태민 개인에게 향한 것이었지 죄 없는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의 피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유진의 경영 방식은 강태민과 정반대였다. 그녀는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그녀는 먼저 강태민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던 부실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진성그룹의 핵심 자산이었던 제약부문과 바이오 연구소는 엘리시안과의 합병을 통해 되살리는 길을 택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놓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리더십은 불신과 불안에 가득 찼던 진성그룹 직원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다. 그들은 서유진이라는 새로운 리더에게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재계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기업 엘리시안 바이오 그룹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한때 파산 직전의 작은 화장품 회사였던 엘리시안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었던 진성의 핵심을 흡수하여 새로운 거인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서유진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복수자가 아닌 거대 기업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재계의 여왕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유진은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복수심이라는 지독한 불길 속에서 시작된 길이었지만 이제 그 불길은 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따뜻한 책임감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실패한 꿈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훨씬 더 위대한 현실로 만들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새로운 엘리시안 바이오 그룹의 회장실. 그곳은 과거 강태민이 사용하던 권위적이고 어두운 공간이 아니었다. 유진은 그곳을 밟고 투명한 유리로 된 소통과 혁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가두었던 그 도시가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최민준이 새로운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유진은 돌아서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복수심의 차가운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리더의 따뜻한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복수 너머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무너뜨림으로써 승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슴으로써 진정으로 승리했다. 버림받았던 한 여인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지은 왕좌에 앉아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현명한 여왕이 되어 있었다. 서유진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